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그 갤러리 도는 날이어서 삼청동의 리만머핀 갤러리에 왔는데 세실리아 비쿠냐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마이애미에서 이 작가 그 회고전을 되게 크게 했던 걸 봐가지고 너무 인상 깊게 봤는데 이렇게 한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봄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아 전시 보러 왔지? 쌤 왔어요? 안녕하세요. 엠마쌤 있어요? 안 계세요? 저희 집 강아지예요. 맨디 헬스의 이불이 이미 시작했네요. 그죠? 네. 3월 10일에 끝나는구나. 되게 잘 팔렸겠어요. 세실리아 비쿠냐는 칠레 산티아고 태생 작가입니다. 요즘 현대미술의 중심이 꾸준히 여성, 다문화, 소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칠레의 아티스트 하면 마땅히 바로 떠오르는 작가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본 후에는 이 세실리아 비쿠냐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1960년대 칠레가 정치적으로 가장 격동적인 시기에 성인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시끄러웠던 시기에 10대를 보냈기 때문에 세실리아 비쿠냐는 자연스럽게 정치에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나 광부가 파업을 하면 거리에서 함께 시위를 하는 등 그녀는 늘 사회, 문화, 정치의 문제를 관조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파고드는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72년 런던의 슬레이드 미술학교 유학을 위해 영국으로 이동을 했고 73년 칠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자 계속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리움은 그녀 스스로 본인의 나라의 전통과 문화, 역사를 연구하게 했고 나아가 전 세계의 본인과 같은 상황에 역사와 사회 문제를 마주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침략자와 독재에 의해 잃어버린 문화와 정신을 기억하는 일은 세실리아 비쿠냐에게 늘 습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1980년 뉴욕으로 이주하고 그 이후로는 30년 넘게 칠레와 미국 사이를 오고 가며 폭력에 대한 저항과 칠레 원주민 문화 보전 작업을 시, 영화, 미술, 퍼포먼스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건 좀 옛날 시리즈인가 보다, 그죠? 이거 옛날 시리즈를 다시 현대 시리즈를 다시 기억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워낙에 예전에 로스트 페인팅이라고 60년대, 70년대에 썼던 작품들이 이제 유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회화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은 자기의 과거 작품 보고 다시 이거 머리카락이다. 네. 꿈을 꾼 친구가 이 작가를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내가 꿈에 네가 나타났는데 온몸이 전국지로 뒤덮이고 그 머리를 따은 모습이 이제 몸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으로 네가 나왔어 라고 했는데 이 작가가 그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네,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그 당시에 그림으로 남겼고 그게 유실이 된 이후에 다시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여자 같아. 또 다른? 여자들. 아니 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죠? 목에서 어머. 그 민주 아엔데 대통령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이후에는 칠레에서 사는 거는 아니었고요. 세실리아 비쿠냐는 2020년 휴고보스 프라이즈에 노미네이트 됐던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하고 2020년 아트 리뷰가 발표한 미술계 영향력 파워 100인 중 17위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 리만머핀 갤러리에서 열리는 세실리아 비쿠냐의 전시는 아시아 최초의 개인전이라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전시장에 페인팅이 없어서 아쉽다고도 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좀
안 되는 전시인 게 페인팅이 많을 수는 없는 작가예요. 그래서 오히려 페인팅이 귀하고요. 이 작가는 좀 정말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의 개념과 가치관, 세계관을 보려면 설치, 영상, 퍼포먼스, 글을 함께 봐야 합니다. 페인팅은 실제로 칠레가 쿠데타가 진행됐던 시기인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많이 진행을 했고, 그 이유는 주된 작업들이 설치나 작은 조각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페인팅을 보면요, 페인팅 안에, 그림 안에 종교적 상징이라던가 개인, 정치, 문학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블라디미르 레닌, 카밀로 토레스 레스프레포 등이 직접적으로 등장해서 사회주의 혁명의 비극을 알립니다. 이 작품은 남미 해방신학의 선구자로서 신부이자 혁명가의 두 가지 삶을 살았던 카밀로 토레스 레스트레포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귀족과 독재 체제에 맞서 신부의 지위인데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인민해방군 게릴라의 일원으로 싸우다가 전사를 하죠. 힘들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모든 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독재와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 인물이 옷을 반반씩 입고 있어요. 반은 혁명가의 옷, 반은 신부의 옷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서 작품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전시장에 이제 이 작품은 없었지만 저희 4월부터 우리나라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열리는데요.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도 4월 초에 광주 비엔날레를 갈 건데 그때 이 작품을 직접 보고 또 영상으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비쿠나의 조형 작업이 너무 아름다운 시 같아서 좋아하다가 이 페인팅들을 보고 좀 의아했었어요. 너무 다른 작가처럼 느껴져서 이질감도 좀 받았었고, 그런데 이 페인팅 시리즈들은 1960년대 말에 초현실주의 화가 레오노라 캐링턴으로부터 배운 회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처음에는 스페인 정복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16세기 원주민 예술가들이 천사와 성도를 그리도록 강요당했을 때 그 당시 그려진 과거 그림들을 좀 표방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직설적으로 느껴지면서도 순진하고 미묘하게 좀 파괴적인 이미지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또한 그 세실리아 비쿠나의 회화에는 여성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혼혈인 듯한 여성이나 자신의 모습이 정면을 응시한다거나 앞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 등이 비춰져 시대와 맞물리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리즈에는 키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데스 지방에서 쓰던 결승 문자예요. 뭔가 그 양모나 이런 걸 가지고 매듭 짓고, 뭔가 세금을 기록한다고 잉카도 하더라, 잉카도.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작가가 시도 쓰고 글 자체를 되게 많이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잊혀지는 기록이 된 거예요. 잊혀지는 문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키프 작업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작가 앨범도 있어요, 음반. 이렇게 밀짚 모자 같은 거 쓰고 되게 멋있게, 그러니까 되게 젊은 시절에 음악도 막 들어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서울 리만머핀 갤러리의 전시 제목은 키프 기록입니다. 키프는 고대 안데스의 언어 체계죠. 아주 옛날부터 잉카인들은 이진법을 활용해 키프로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했는데요. 세실리아 비쿠나에게는 자신의 민족의 언어이자 고향의 언어인 셈이겠죠. 오직 줄의 매듭으로 소통하는 이 키프는 16세기 스페인의 식민주의자들에게 파괴되고 금지되어 현재는 1000개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시 키프 매듭을 기록하던 키무카마요크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 현재 우리는 이 키프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세실리아 비쿠나는 권력과 힘에 의해 사라진 문화의 언어를 다시 되찾고자 이 키프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번 한국 전시에서는 한복천을 함께 활용해 작품이 더욱 이색적으로 비춰지는데요. 우리도 한때 우리의 언어를 잃었던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한국에서의 전시 작업도 상당히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한국말을 쓰신 거네요. 한글을. 그래서 이게 영어랑 다 이렇게 하나씩. 스케제 스피리트라 그레다시라는 게 안데스어라고 하잖아요. 스페인어를 좀 방어하는 건데 크레타스인가? 또한 2층에 올라가면 한글로 적혀 있는 작품이 좀 있어서 재밌었는데요. 진실을 일깨우다, 진실을 마주하다는 뜻의 스페인어와 한글로 함께 작업이 진행이 돼서 작가가 한국 전시를 위해 특별히 만든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실리아 비쿠나의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가 바로 이 로프레카리오라는 시리즈인데요. 작가는 이 시리즈를 196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영감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1960년대 후반 작가가 칠레 콩콘의 한 해변에서 공장지대가 된 건물들 주변에 해변으로 쓸려온 다양한 산업 폐기물, 막대기들을 보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작가는 그 이후 꾸준히 바다에 떠다니는 부표물, 플라스틱, 조개, 스티로폼 등을 서로 묶고 연결해 조형 작업으로 만듭니다. 미술을 조금 어려워하고 친하지 않은 친구가 이 작품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이 작품이 너무 좋다라고 인스타에 올렸더니 도대체 왜 이렇게 쓰레기로 작업하냐고 막 웃으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이고 솔직한 감상편인데 맞습니다. 바다의 쓰레기들이라고 해도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정말 미학적으로 표현된 것이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신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부산물들을 아주 조금씩 미묘하게 건드려서 작품을 만들어 놓은 느낌도 들어요. 아주 유약하면서도 애처로운 이 존재들은 서로 실이나 얇은 줄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데요. 이번 리만 머핀 전시에서는 벽에 설치되었지만 제가 마이애미 전시에서 봤을 때는 아주 크고 넓은 모래사장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모래사장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벽에 설치된 이런 느낌도 러프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실리아 비쿠나는 이미 1960년대부터 모든 시간을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예술을 창조하는 데 할애했고 기후의 변화, 인권, 망명, 여성의 권리, 다문화 등에 대한 주제에 끝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쩌면 동시대의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너무 늦게 알아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녀는 아트지와 인터뷰에서 50년 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녀는 거리를 스튜디오로 사용한 최초의 예술가들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후에 사진과 문서의 형태로만 작품을 존재하게 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예술과 삶, 전위적인 활동을 진취적으로 꾸려왔습니다. 작가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첫 개인전을 했을 때 그녀는 뉴욕타임즈와 같은 신문에조차 나오지 않았었다고 해요. 기후변화에 관한 주제의 전시였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세실리아 비쿠나의 작품들을 처음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료가 돼서 한때 이 작가가 쓴 시라던가 음반을 항상 틀어놓고 있었는데 오늘 제 유튜브 영상을 계기로 내가 칠레 출신 세실리아 비쿠나에 대해 전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아직 전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접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시를 꼭 한번 봄나들이 삼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조만간 다시 또 다른 미술 작품 소개나 전시 소개 아니면 아트 컬렉팅 한 작품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